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디입니다. 2025년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복지, 환경, 교육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들이 도입된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육아휴직부터 디지털 교과서까지 2025년도 새해 꼭 알아야 할 변화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기는 제도들은 물론 사라지게 되는 정책들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진다고 해요. 아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4에서 6개월은 80%,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70%,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지급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나니 육아에 전념하실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기존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지급받았는데요.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확대되어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고 해요. 이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더욱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모님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2025년 올해부터 우리 교육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올해부터는 수학, 영어, 정보,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의 국어 과목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고요. 2028년까지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과정 같은 더 다양한 과목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AI 디지털 교과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특수교육 학생과 장애를 가진 선생님들을 위해 화면 해설과 자막 기능도 추가가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제공이 돼서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덕분에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교육부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맞춤형 교수 학습 방법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올해 일본에서 사전 입국 심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제도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방문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일본의 입국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에 파견하여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얼굴 사진을 통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에 간단한 신원 확인만 거치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제도의 도입은 관광객의 입국 수속 시간을 단축하고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고 해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 제도는 양국 간 우호 증진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유사한 사전 입국 심사 제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정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이번 도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요. 추가 계획으로는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한국 심사관이 일본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사전 입국 심사 제도는 일본과 한국 간의 여행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헬스장을 다닐까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제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죠. 이 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소득 대상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이 대상이에요. 다만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고요. 개인 트레이닝, 즉 PT나 강습비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공제율의 한도는 이용률의 3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소득 공제 가능한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소득 공제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서만 적용이 되어 현재 약 1만 3천 개의 시설이 해당된다고 하니 이용 전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연말 정산 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운동하면 내역 정리가 훨씬 쉬워지겠죠. 다음은 올해 서비스가 폐지되는 내용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공공 와이파이 자주 사용하셨나요? 이 서비스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5년 올해부터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128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도에는 3억 9,600만 원으로 크게 줄었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동안 공공 와이파이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지면 아쉽게도 불편한 점들이 곳곳에 생기겠는데 정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지막 올해부터 폐지될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많은 분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결심하게 해주는 큰 혜택이었죠.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이 보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차 생산 비용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같아지는 시점인데요. 정부는 이 시점이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올 텐데요.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 모두 이에 맞춰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정부가 이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저도 궁금해요. 오늘은 2025년 새해에 달라지거나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복지, 환경, 교육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도입된다고 하니 새로운 제도는 관심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및 일본 사전 입국 심사 제도 도입,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 혜택 등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국민들이 생활에 직접적으로 편리한 점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단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폐지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쉽네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정부 지원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삶을 돕는 헤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